그럴 거면 나가라 이거예요. PBR 0.2배가 왜 상장하고 있냐 이거예요. 결국 상법 개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액주주의 가치랑 대주주의 가치가 결국 똑같아져요. 제 생각에는 10% 이상이 아마 자사주는 소각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. 공급 감소가 진짜로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의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주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쉽진 않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하거나 지배 구조를 좀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수급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대주주 지분율 20%가 좀 채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탑픽은 결국 상법 개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액주주의 가치랑 대주주의 가치가 결국 똑같아져요.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한 주 한 주가 이제 대주주 가치랑 이제 똑같아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. 그게 일단은 해소되기 시작했다.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자사주는 그거죠.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거를 소각하자. 자사주 소각은 반드시 필요하다. 이렇게 또 이걸 내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. 실제 했고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이번 내용은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거를 의무화하자.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이제 옛날에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소각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는 그냥 소각과 동일시되는 그런 이게 통과가 되면 제 생각에는 10% 이상이 아마 자사주는 소각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. 이 민주당의 입장에 의하면 그래서 기존의 자사주도 소각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신영증권이라든가 증권주가 요즘에 왜 오르냐면요. 증권주들이 자사주 많이 갖고 있거든요. 지주사 전체적으로 자사주도 많지만 PBR이 다 뭐 0.3배 뭐 0.2배인 기업들도 정말 많고요. 기본적으로 돈도 잘 벌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식 공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퇴출시키자. 필요 없는 기업 여기 왜 상장하고 있냐. PBR 0.2배가 왜 상장하고 있냐 이거예요. 그럴 거면 나가라 이거예요. 그렇게 0.2배로 상장할 거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패러다임도 지금 이제 바뀌는 원년이 됐거든요. 한번 공급 감소가 진짜로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의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PBR을 뭐 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0.2배는 좀 심하니까 올려서 주주 가치를 좀 올려달라. 이제 자사주도 좀 많고 한 기업 중에서는 뭐 롯데지주 같은 거 있잖아요. PBR도 여전히 낮고 그다음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 또 SK도 있고 SK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자사주가 한 20%가 넘으니까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뭐 꼭 지주사가 아니더라도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렇게 꼭 지주사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. 이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중소형 주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쉽진 않지만 KC라는 기업이 있어요. KC가 뭐냐면 그 반도체 K시텍 아시죠? K시텍이 지주회사예요. 근데 반도체 자회사들이 좀 있어요. 상장돼 있는데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PBR도 굉장히 낮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재평가되면서 그런 눌려있던 기업들이 또 한 번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한번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좀 되고 난 이후에 일부 어떤 영향도 관점에서는 기대 요인들은 좀 컸지만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일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. 첫 번째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그리고 3% 룰의 적용 여부가 좀 관건이었고요. 이사 충실 의무가 뭐냐면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가 됐다. 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의사결정에 제한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. 3% 룰의 경우에는 감사 선임 그리고 해임 시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어떤 의결권을 3%까지만 좀 행사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경영 감시 능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지배구조 재편에서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전자소총 의무화가 좀 됐는데 소수 주주권의 역량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안건들이 정말 이제 시행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지배구조가 좀 취약한 전체 지주사들에 대한 지배구조가 지분율 관점에서 20%가 좀 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좀 더 상향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결권의 어떤 이 제한 요건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단 자사주를 취득해서 전체적인 어떤 주식의 총량들을
늘려놓는다면 오히려 이 자사주 취득으로 인한 어떤 지분율 상승 효과가 좀 일부가 좀 있습니다.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고 점진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. 모든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서 좀 사실 주가가 좀 오른 것이거든요. 네. 다만 우리가 지주사의 가치가 좀 낮은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 외형 가치 대비해서 주가 좀 오르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상속에 관련된 이슈. 여기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사업 구조가 좀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일단 복잡한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하거나 지배 구조를 좀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수급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효과들은 단기적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종목들 한 3가지 종목으로 좀 언급을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사업 재편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을 좀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.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방산과 뭐 조선이라든가 항공우주 부분에 대한 밸류체인을 재차 좀 이제 구분해서 네. 일단 사업의 어떤 이 경쟁력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여부로 그래서 이제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업 구조를 좀 재편했던 이력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삼성물산이라든가 SK 그다음에 효성 그리고 하나는 뭐 아직 승계 구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겠고요. 두 번째는 지주사들이 대주주 지분율 20%가 좀 채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는 한진칼이라든가 LS, 두산이나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이 점진적인 어떤 효과들이 정책을 좀 빠르게 선회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입니다. 현대모비스라든가 네.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관점, 승계 구도가 좀 재편되는 관점에서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탑픽은 CJ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. CJ 지금 올리브영에 대한 외형 가치가 지주사에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가치 반영 관점에서 저는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CJ를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